교육 및 인권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 기자는 김효주, 박재영 기자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교육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제도 협의회가 재개되도록 학교 측에 끊임없이 요구한다라는 공약을 내주셨고, 하지만 이는 사실 이전의 총학에서 시도했던 방식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차별점을 둘 수 있는 부분을 학교 측이 어떻게 요구하냐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계속해서 학사제도 협의회를 거부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를 강제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 공청회에서 언급한 법정 대응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를 의미하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전 총학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어떠한 점이냐면 일단 학사제도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논의한 내용들이 이제 학교에 올라가고 학교에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어서 어떠한 회의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회의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1학기 때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현 총학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뚜렷한 구체적인 액션을 학교에 취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메일이나 혹은 뭐 전화로 좀 요청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학우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회의체인데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에이블에서는 구체적인 액션을 분명하게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거를 통해서 얻어낸 정말 효과적인 회의체인 만큼 이 부분이 제 기능 찾기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 첫째로는 합의된 문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학우들의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왕플랑 설치 혹은 뭐 공간 앞에 트러스를 설치 혹은 학내 현수막 설치 등과 관련해서 학내 여론을 좀 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합의문에 써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제 안암 총학생 회장으로 워딩이 되어 있고 또 새로운 학생 처장이 들어온 만큼 저희가 이거를 이제 합의서를 다시 서명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 학내의 여론을 복지시키는 부분, 그리고 학교와도 우리가 맺은 이 약속에 대해서 이행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든 수가 통하지 않을 때 이제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법정 대응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변호사에게 질의를 해본 결과 일단은 합의서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합의를 할 때 사진, 이 두 파티가 나와 있는 사진이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근데 합의문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총학생회에서 페이스북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공개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아마 소송 혹은 고소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는 아마 학내뿐 아니라 학외의 여론까지도 분명히 복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교육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월별 교육권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인데요. 월별 교육권 프로젝트에 있어 각 달별로 특정 행사를 배정한 기준이 궁금한데요. 우선 3월에 진행되는 수강신청 제도 개선 사업에서 장바구니 제도를 도입하시겠다고 했고, 이게 당장 다음 수강신청부터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뭐 내후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궁금하고, 또한 8월에는 휴복학 신청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당장 여름방학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 배정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두 가지의 축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해당 월에 학우들이 얼마나 관심이 집중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월과 의제의 그 핏이 얼마나 맞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이 있었고요. 질문해주신 이 두 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학교 측과의 논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할 수는 있지만 학교 측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저는 또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정말 뚜렷한 예시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지금 임주 총학에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총학에서 이제 교무처에서 온 답변을 보시게 되면 이 수강신청 제도와 관련해서 학교 학생 TF를 구성해서 개선된 시스템을 내년 2학기 때부터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복학 제도 같은 경우에도 질문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1학기 때부터 정상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학교와의 논의 과정에서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는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조금만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이 부분을 분명히 학교에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학사제도협의회도 마찬가지로 학사제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약속 부분이 아니고 심지어 계약까지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현실을 봤을 때 지금 이 선거 기간인 점을 고려를 해서 학교 입장에서 무언가를 약속했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문서화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다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았을 때 내년의 총학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지켜지는지 혹은 지켜지고 예를 들면 이 TF가 정말로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그리고 저희의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블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의제가 이제 결과로서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교육 측면에서 드랍제도 부활에 관한 건데요. 작년 이음줄 공약집에서 보면은 드랍제도의 부활이라는 공약이 있었는데 실행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음줄에서의 실패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랑 그리고 내년에 에이블에서 추진할 드랍제도 부활은 작년 이음줄의 공약과 달리 어떤 개선점이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음줄에 대한 평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음줄의 경우에는 드랍제도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9월 중에 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은 재수강 제도에 제한을 두는 대신 드랍제도를 도입하면 어떠겠냐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에이블에서 생각을 하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학우들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가, 그러니까 여론 수정 과정이 과연 있었느냐, 공론화 과정이 있었느냐를 생각해보면 저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희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학교에서 제시를 했던 정정기간을 2주로 하는 대신 드랍제도를 없애면 어떻겠느냐라고 첫 번째 드랍제도가 폐지될 때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 보았을 때 현재 정정기간이 이제 1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길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에이블이 3월에 의제로서 드랍제도를 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우분들께서 예를 들면 재수강 제도와 드랍 제도가 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협상을 하자라고 이제 들어온 부분인데요. 사실 총학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협상에 응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드랍 제도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주간의 정정기간조차 지금 약속한 것조차 지금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면 더욱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드랍 제도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존에 약속했던 정정기간 2주라고 하는 부분보다 높아야 한다. 즉 2주라는 기간보다는 길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강의의 개수에 대해서 제한이 있지 말아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6개의 강의를 신청했는데 6개를 답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드랍을 했을 경우에 그 드랍과 관련한 표시가 남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학교의 명문화에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교육에 관련된 건데 아잉 및 사표 절대평가에 대해서 아잉이랑 또 사표는 다음 해부터는 글쓰기 수업을 복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업들에다 이제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재학생들의 불만이 상대평가 제도 자체에 있는 것보다는 교수님에 따라 다른 수업 내용과 방식에 대해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아잉과 사표의 커리큘럼이 통합되진 않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경희대학교의 그 후마니티스 칼리지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필수 공통 교양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이제 학우들이 학교 수업을 따라감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식을 함양시켜줌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과연 서로 경쟁하는 상대평가로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 정신의 기초를 둔 절대평가 제도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드리자면 모두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누군가는 무조건 C나 D를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A, B, 본인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만약에 아니라면 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문제고요. 근데 이 부분이 절대평가를 함으로써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함께 같이 가져갈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의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이거 커리큘럼에 관한 것도? 잠시만요.
커리큘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일단 각 교수님들마다 뭐 스타일도 다르고 평가 방식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줘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확한 입장을 받을 때는 이와 관련된 절대평가 제도의 도입이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사토에서 이름이 글쓰기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 부분들도 같이 도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과 관련된 부분과 절대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가져가서 학교에서 기준을 확립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권 관련 질문인데, 그 생리대 무상 지급에 대해서 생리대 무료화가 추진될 경우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일부 학우들의 그 생리대 남용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제 화장실에 무료로 생리대를 비치하는 것은 학우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이제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화장실을 이용할 때 물, 휴지 또는 이제 손세정제 등까지 무료로 제공받고 있듯이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에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학우분들께서 물이나 휴지 등을 이제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지 필요한 양 이상을 가져가시진 않기 때문에 생리대를 화장실에 비치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 자연스러워진다면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처럼 물과 휴지 그리고 생리대를 똑같이 생각해 주셔서 말씀해주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도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정책을 짤 때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우선 이제 화장실에 무료로 생리대를 비치하고, 만약 학우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양 이상으로 가져가시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부득이하게 학생회실 또는 이제 학과 사무실에 비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추진했던 방향과 맞지 않고 또 많은 학우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전에 이제 카드뉴스를 통해서 학우분들께 이 사업은 단순히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 학우분들과 함께 저희가 함께 협력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리고, 또한 이제 필요한 양 이상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이제 화장실에 부착하는 그런 워딩을 이제 부착을 함으로써 학우분들과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2부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2부 공청회를 마치기 전에 일반 학우분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글의 공약이 기존 별자리, 이응줄 등 이전의 총학생회에서 진행해온 것들을 이어받겠다는 것뿐 새로운 의제나 사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이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총학의 주요 의제를 가지고 온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학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공론화를 하고 또 학우분들께서 문제의식을 하게끔 만들어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제들에 대해서는 다음 때 총학에서 분명하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등장한 의제와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숙사 분들 특별위원회나 기숙사 운영위원회 학생위원회를 추가한다든지, 혹은 선수강제도 강의 개선, 학점 2월 제도 도입, 혹은 인권침해 사건 사례 연구집 제작, 자치법도 전담 기구 신설 등등등 저희의 철학을 담고 저희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 새로운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드리자면 지금까지 다뤄졌던 의제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 하고, 저희가 새롭게 가져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론 학우분들의 인식을 분명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공론화를 만들어서 또 그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 홍보부의 철학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공청회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